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윤시원의 공포라디오 라이브 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윤시원이고요. 저는 마왕입니다. 저는 대포입니다. 아, 네. 또 오래간만에 또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가 또 한 주를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납니다. 근데 다음 주는 못 살아남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면서 네네. 또 다음 주까지 연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이번 주가 또 생일 주간이었어가지고. 잠깐만, 이거 들었는데 혹시 녹화할 때 이거만 하지 않았는데? 같은 주잖아요. 아, 맞네요. 아, 예. 어떻게 뭐 잘 지내셨나요? 예, 저는 잘 지냈습니다. 아, 이게 좀 있네요. 뭐죠? 형님은 기쁜 한 주였지만 나 아무게 뭐가 이렇게 다르지? 너무 다른데? 네. 여러분들은 한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펜터마츠 그리고 12시 분 엔터테인먼트 그다음에 윤시원 채널은 항상 굳건하게 여러분들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 그리고 실시간 사연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혹시 나 이 사연 공유를 해도 괜찮을까?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고민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용기 내셔가지고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또 재미나게 들어드립니다. 저는 사실상 그 고정 사연을 해주신 분들이 너무 감사하거든요. 사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재밌는데 사실 이제 제 입장에서는 더 많은 새로운 것들에 대한 사연들도 좀 이렇게 나왔으면 조금 더 신선하지 않을까. 그쵸.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특별히 실시간 사연 위주로 처음 이렇게 시도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타이밍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용기 내셔갖고 하시면 또 저희랑 이야기도 나눌 수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또 이렇게 그 대포 형님께서 또 그 사연 너무 거짓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또 질책도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들키나 안 들키나 신청하시는 분이 계시면 어떻게 하려고요? 어차피 못 맞춰요.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그냥 다 맞아요 할 수밖에 없는 게 여기 자리예요. 맞아요. 나도 모르게 맞아요 했네요. 어쩔 수 없어요. 맞아요. 왜냐면 시청자분이 아무리 이렇게 사연을 해가지고 하신다도 저희가 또 구라치지 마세요. 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거 싸우자는 거잖아요, 그거는. 아니 그딴 사연이 어디 있어요. 이러면서 할 수 없잖아요. 맞아요. 저희는 여러분들 편?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희 편. 네, 좋아요. 첫 번째 사연자분을 들어오세요. 뿅뿅. 안익명 씨. 네, 마이크 켜주세요. 여보세요. 네, 저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 네, 잘 안익명 씨 되게 들려요. 오랜만이에요. 네, 네, 일주일 일주일 동안 만이네요. 잘 지내셨어요? 네, 잘 그러시구나. 지냈죠? 저는 안익명 씨의 사연을 하루에 한 번씩 못 들으면 진짜 잠을 못 자요. 켜놓고 자거든요. 잠깐만요. 흥소리 들렸는데? 저기요? 여보세요? 대답 안 하세요? 아니 내가 잠을 못 잔다는데 왜 그러세요? 왜 비웃으신 거죠? 비웃다니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상하네. 착각하신 거예요. 안익명 씨 팬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렇죠. 안익명 씨는 착하니까. 아무튼 안익명 씨에 대한 사연을 또 들을 수 있다는 게 저에겐 굉장히 큰 글러리. 글로리. 네. 뭐 익명 씨는 지금 커피숍을 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업장인지는 아직 한 번도 얘기 안 하셨어요. 네, 얘기를 안 했죠, 제가. 음식점을 하고 계시잖아요. 일반 음식점이시잖아요. 이거 장난이고 이번 주 들려주실 사연은 어떤 내용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오빠와 관련된 사고를 몇 개 한번 그, 풀어볼까. 오빠라 그러면 다 자기인 줄 알아요. 어떻게? 누구 오빠요? 누구 오빠? 왜 그러세요? 자, 오빠하고 겪었던 사고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해주세요. 큐! 액션! 전에 사연을 말하면서 이상한 집으로 이사를 갈 때면 오빠에게 항상 자질구레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렇게 제가 말을 했었는데 그중에 좀 컸었던 사고 몇 개만 얘기해 볼까 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진짜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엄마 아빠는 오빠와 제가 태어나서도 가게에 딸린 조그만 방에서 생활을 했었는데 가게 작은 방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엉금엉금 기어다니던 아가 시절에 가게방 한 구석에 펄펄 끓고 있는 곰탕이 엎어지는 사고로 제가 얼굴을 제외한 전신에 화상을 입게 되는 사고가 발생했었어요. 그 당시 사고가 엄청 심각했어서 의사도 부모님한테 어쩌면 제 손이 정상적으로 자라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고로 인해서 가게방에서의 생활이 무리라고 생각하신 부모님이 아주 싼 전셋집을 얻어서 이사를 하게 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거기를 집이라고 말하기도 정말 어려웠던 집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집이 기억이 나는 게 오빠가 초등학교 입학하고 저학년인 시절까지도 거기 살았거든요. 집안에 화장실도 없고 뭐 밖에 푸세식 공용 화장실을 사용해야 하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냥 뭐 무허가 건물들이 즐비한 판자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막 너무 가난해가지고 쌀이 다 떨어져서 밥을 굶어야 했던 날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홍수가 나서 다 쓸려가 버렸지만요. 아무튼 그 집에서 살 때 일이에요. 엄마 얘기론 그 집에 살 때 오빠가 잔병치레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동네 어른들이 오빠를 너무 이뻐하셔가지고 오빠한테 막 통닭도 사다 주고 막 이랬는데 어린 오빠는 그 닭 한 마리를 혼자 다 먹을 정도로 먹성이 정말 좋은 편인데 정말 살이 안 붙었대요. 오빠 초등학교 때는 그나마 저도 기억이 좀 있는데 그 시절에 오빠가 너무 빼빼 말라가지고 학교에서 별명이 새다리였고 그런 놀림에 오빠는 한여름에도 긴 바지를 입고 다닐 정도였거든요. 이건 부모님이 해줬던 얘기인데 그 판자촌 집에서 살 때 오빠가 그 동네에 저를 뺀 유일한 어린 애기라 동네 사람들한테 이쁨을 정말 많이 받았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동네 분이 오빠 타고 놀라고 세발 자전거를 선물해줬고 오빠는 이제 선물 받은 자전거를 동네에서 부모님이 보는 데서 이렇게 타고 놀고 있었는데 택시 운전자분이 자전거를 타고 노는 오빠를 분명 보고 차에 올라타셨는데 갑자기 후진을 하시는 바람에 세발 자전거를 타고 놀던 오빠가 차 밑으로 끌려 들어갔대요. 그때 동네 사람들이며 아빠 엄마도 다 지켜보고 있던 상황이라 아빠는 그 상황에 오빠를 재빨리 차 밑에서 끄집어냈고 뭐 어린 오빠는 엉엉 울고 아빠는 이제 그 택시 운전사분 멱살을 잡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아빠가 화를 내면서 택시기사분 멱살을 잡고 뭐 하는 짓이냐고 막 윽박을 지르니까 그 당시 택시 운전사분이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면서 본인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하셨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오빠도 차 밑으로 끌려 들어가긴 했지만 아빠가 빠르게 낚아채서인지 그 당시 오빠가 크게 다치진 않았었다고 해요. 그리고 전에 제가 진또님이 라디오를 대신 진행하시는 날에 이상한 형체가 보였던 집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했었는데 그 집에 살 때 오빠도 저랑 똑같이 엄마 아빠 목소리를 흉내내는 귀신의 목소리를 듣고 현관문을 열어서 확인하거나 아니면 저한테 엄마 아빠 오셨냐고 되묻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집에 살 때도 오빠한테 사고가 생겨요. 어느 날 갑자기 오빠 친구한테서 전화가 와가지고 오빠가 교통사고가 났다고 해서 아까 부모님이 너무 놀라서 병원에 뛰어가 보니까 오빠가 멀쩡하더래요. 알고 보니까 오빠가 이제 친구랑 같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거기가 인도가 없는 골목 쪽이라 이렇게 택시가 오길래 바깥쪽으로 이제 바짝 붙어 섰는데 그런 오빠 발을 택시가 밟고 지나갔대요. 그래서 오빠도 막 하고 소리를 지르고 오빠 친구도 오빠 발이 택시 바퀴에 밟히는 거 실시간으로 목격을 하고 오빠는 이제 바로 병원에 실려와서 밟힌 곳 엑스레이 찍고 이랬는데 뼈가 부러지기는커녕 정말 아무 문제도 없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택시 기사는 안 밟힌 건데 거짓말 하는 거 아니냐 이러고 헛소리하고 막 일부러 발 집어 넣은 거 아니냐는 둥 막 이래가지고 또 아빠가 그 택시 기사분 멱살을 또 잡으셨고 물론 오빠 친구가 목격을 해서 증언을 해준 것도 있었지만 오빠의 하얀색 운동화에는 선명하게 타이어 자국이 찍혀 있었대요. 그리고 차 바퀴에 발을 밟히는 일은 그 집에 살면서 총 2번이 일어나요. 물론 두 번째에서도 오빠 발은 멀쩡했죠. 그리고 마지막은 오빠가 군대에 갔었을 때 일이에요. 전에 말했다시피 오빠가 청각이 안 좋은데 사실은 오빠의 청각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오빠가 군대 신검 받을 때 알게 됐어요. 오빠가 다 안 들리는 건 아니고 특정 부분에서 안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오빠가 청력에 문제가 있다는 걸 몰랐던 거죠. 그리고 오빠가 또 본능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구어를 습득을 해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어서 더 몰랐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은 몰랐던 거고, 거기에 더해
오빠가 어렸을 적에 잘 못 듣는 것 같아서 부모님이 오빠를 데리고 큰 병원에 데려갔던 적이 있는데 그 병원에서 오진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부모님은 전혀 모르고 계셨던 거죠. 아무튼 그렇게 오빠는 이제 사회복무 요원, 그러니까 공익이죠. 이제 거기를 이제 배치받기 전에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 사이에 저희가 또 이사를 하게 됐어요. 저도 새로운 그 집으로 이사를 한 날 바위를 정말 심하게 눌렸는데 그때 이제 꿈에 검은 망토라고 해야 되나? 막 아무튼 그런 옷차림의 남자가 머리 끝까지 검은색 망토에 달린 후드를 푹 눌렀어서 얼굴 쪽이 시커멓게 해서 안 보였는데 그 남자가 누워있는 절 빤히 내려다보는데 그 남자의 시선이 느껴짐과 동시에 제가 막 다른 차원으로 빨려가는 듯한 이상한 기분을 느끼는 가위를 눌렸었거든요. 바닥이 막 순식간에 시꺼매지면서 바닥이 다 꺼지고 소용돌이 치는 뭐 그런 상태였고 저는 꿈속에서 그 바닥에 안 빨려 들어가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가위에서 풀려서 이제 무서워서 온 집안을 뒤져서 엄마를 찾는데 엄마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 그것도 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몽중몽이라고 하죠. 꿈속에서 꿈을 꾸는 그런 경험을 그날 진짜 살면서 처음 느껴본 거라 꿈에서 깨고 뭐 이렇게 기분 더러운 꿈도 있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오빠가 훈련이 끝나는 날에 오빠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본인이 다리를 다쳐서 그러는데 데리러 와줄 수 없냐고. 엄마 아빠는 이제 놀라가지고 아는 분한테 이제 차 빌려서 오빠를 데려왔는데 이제 다리에 깁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빠가 이제 본인이 다치게 된 경위를 설명을 해줬는데 오빠가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총기 훈련을 하고 그 총기를 수거해서 운반을 하고 있는데 계단을 올라가던 중에 갑자기 미끄러졌대요. 근데 이제 오빠는 이제 양손 가득 총기를 운반하면서 계단을 오르는 중이었고 오빠는 그대로 몸이 뒤쪽으로 넘어가면서 그대로 추락하면 머리부터 떨어질 그런 상태여서 정말 크게 다칠 상황이었대요. 네, 더군다나 그 총기가 이제 앞쪽에 칼 같은 게 달린 총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 칼이 이제 뒤로 넘어가는 오빠에게 이제 그대로 꽂힐 상황이었대요. 근데 오빠가 이제 몸이 뒤로 넘어가는데 그 순간 오빠 허리를 누군가 이렇게 받쳐주는 느낌이 들길래 오빠가 비켜 위험해 이러고 소리치면서 황급히 오빠가 들고 있던 총기들을 오빠 옆쪽으로 던져버리고 넘어지면서 이제 다행히 총에 달려있던 칼에 찔리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빠는 이제 본인 다친 와중에 오빠 뒤에 있는 사람이 다쳤을까봐 이제 주변을 살폈는데 주변엔 아무도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다행히 뒤로 추락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지만 이제 총기를 던지면서 이제 미끄러지는 바람에 몸이 틀어지면서 이제 다리 쪽 인대를 다쳤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이제 아빠는 오빠한테도 그냥 훈련병인데 왜 다쳤는데도 퇴소 안 당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빠가 좀 인복이 많은 편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훈련 막바지여서 이제 본인도 퇴소를 하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좀 걱정을 하고 있었대요. 군대에서 좀 높으신 분? 약간 사단장인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분이 오빠를 좀 좋게 보고 그냥 두라고 해서 그냥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군대 병원에서는 인대가 늘어났다고는 했는데 퇴소해서 이제 일반 병원 가니까 찢어진 상태였긴 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큰 사건은 저 정도인데 사실 제가 이 썰을 풀려고 오빠한테 오빠는 혹시 귀신 본 적 없어?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오빠 말이 오늘 얘기했던 그 찻집에서 아기 때 자려고 방에 누워 있으면 이제 귀신이 오빠 몸에 올라타서 방방 뛰거나 오빠의 목을 조르곤 했다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렇게 귀신 때문에 오빠가 밤에 자면서 가위에 눌려서 끙끙 앓으면 엄마는 이제 어린 오빠 옆에서 기도를 하거나 이제 찬송가를 자장가 삼아 불러주곤 했는데 이제 그럴 때면 오빠 배 위로 방방 뛰던 귀신들이 귀를 막으며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오빠는 이제 귀신의 존재도 믿고 신의 존재도 믿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오빠 쉴 때 쩐다. 오빠도 흉가 같은 데 다니고 이래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빠가 저한테 하는 말이 어렸을 때 귀신 보이던 거 겨우 교회 다니면서 다쳐졌는데 또 열리면 어떡하냐. 아무리 내가 신에 대한 믿음이 커도 그러면 안 되는 거다. 성경에도 신의 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다. 이러면서 목사님처럼 설교를 늘어놓더라고요. 사연은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네 역시 제가 또 팬이다 보니까 목소리 듣다가 저기 저쪽 세계 다녀왔어요. 그랬군요. 네. 몽중몽. 네, 몽중몽. 저 그거 공감해요. 저는 자주 껐어요. 깼는데 또 꾸미고 깼는데 또 꾸미고. 저는 살면서 그날 딱 한 번 그런 꿈을 꿔봤고 그 이후로 꾼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목이 엄청 마르잖아요. 근데 일어나서 냉장고 가서 물을 벌컥벌컥 정말 시원하게 먹는데 안 시원해. 그래서 뭐지 하고 딱 했는데 꿈이야. 그래서 다시 기어와서 또 이렇게 마시는데 또 이게 수천 번을 해봐요. 되게 어렵게 일어나서 물을 마셔요. 안 시원해. 막. 엔간하면 일어날 텐데. 오줌도 그래요. 오줌. 맞아. 화장실도. 그래, 화장실 가서 시원하게 싸는데 안 시원하지 왜? 하면서 생각해보니까 꾸미고 또 꾸미고 또 꾸미고 하다가 일어나 보면 흥건하고. 아니 뭐 한 타임 때 시원할 때가 있어요. 아 그래 이거지 하면서 난 지금 일어났구나. 안 돼. 알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럴 수 있어요. 병원 가시면 되고요. 그건. 오빠분도 좀 이제 그 키가 크신 편인가요? 오빠가 그 키가 별로 안 큰데 청각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난 이후에 이제 보청기를 끼고 나서 그 다음에 2차 성징이 그때 왔어요. 잠깐만, 군대 신검 때 그걸 알았다면서요? 네, 군대 신검 때 그걸 알아서 그 훈련소에 갈 때 이제 보청기를 꼈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인 목소리가 네. 들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2차 성징이 와서 오빠가 그 훈련소에 있을 때 막 변성기 오고 보청기 막 사러 그랬다 가야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키가 컸어요, 그때? 혹시? 그때는 오빠가 저보다 작았는데 이제 저보다 조금 커진 거죠. 친구가 군대에 가서 3cm가 커서 왔어요. 와, 그런 경우가 있구나. 군대에 가서 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식단 부분이 이제 정확하게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딱딱 먹잖아요. 예. 근데 저는 보청기 때문이라고 맞아요? 보청기 때문입니까? 저 진짜 사러 가요? 그때 한 6cm, 7cm 정도 커가지고 이제 저랑 비슷한 7cm면 브랜드 알아요? 그거까진 모르겠어요. 6cm, 7cm면 해볼만 하죠. 해볼만, 이거 도전해볼만 합니다. 네, 이거. 그렇죠. 믿져야 본전인 상황이라서 마치- 저희는.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성분들로 따지면 보청기를 끼자마자 살이 6kg에서 7kg 빠진 거. 맞죠. 저는 이제 왜 그 키를 여쭤봤었냐면 차 사건도 그렇고 이게 그 택시 밑에 들어갔던 것도 그렇고 조금 건장한 편인가요? 왜냐면 이제 그 안익명 님도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주변에서 장군감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러니까 오빠분도 어떤 좀 이렇게 건장한 스타일이 아닐까? 세 달인데 먹성이 좋다고 했으니까 저는 이제 사춘기를 지나면서 완전 이렇게 딱 그게 되지 않았을까? 원래 첫째하고 둘째는요 체격이 좀 달라요. 첫째가 왜소하면 둘째가 좀 거대해요. 그런 게 있구나. 거대요? 잠깐만, 거대요? 아니 이거 표현이 잘못된 건데 좀 건장해요. 건장을. 풍채가 좋아요. 아니요 안익명 씨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보통 네 보통 첫째가 왜소하면 둘째가 좀 네. 건강하다. 그렇죠. 네. 건강하시죠?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구나. 저는 이제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체격이 크면 자식들이 다 체격이 크고 뭐 이런 경우를 많이 봤어가지고 그렇죠. 저는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오빠분이 어렸을 땐 되게 말랐지만 막 닭 한 마리 다 먹고 이런 스타일이니까 사춘기 때 이렇게 확 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안 다친 게 무속적으로 좀 뭔가 연관이 있나요? 뭔가 이제 도움을 주신 게 아닌가. 정말 불의의 사고가 당할 때쯤에 정말 조상님이 온 신의 힘을 다해서 한 번쯤은 도와줄 수가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손을 도와주신 게 아닌가. 허리 받쳐주고 이런 게. 맞아. 아니면 그 화상은 괜찮으신 거고요. 어렸을 때 이거 얘기를 제일 먼저 했었는데 까먹었네요. 화상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도 흉이 있으신가요? 화상, 네, 흉터가 네. 남아 있는데 이제 몸이나 이런 쪽은 다 없어지고 이제 손 쪽에만 좀 흉이 다행이다. 남아 있죠. 이제 아빠가 이제 수술을 해준다 이렇게 해줄게 얘기를 하셨는데 돌아가셔가지고 아이고. 수술은 제가 못 받고. 근데 여기 이렇게 어렸을 때 상처 나면 이렇게 크면 같이 커지나요? 아니면은 작아지나요?
제가 어렸을 때는 손목 주위로 이제 아. 살들이 다 우글우글 이렇게 좀 약간 매듭진 것처럼 살이 그랬었는데 제가 체격이 키가 크고 이러니까 네. 좀 빨리 컸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키가 막 이런 게. 그러니까 좀 이게 상처가 좀 옅어지긴 다행이다. 하더라고요.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이번 주에 안익명 씨께서 이렇게 사연 얘기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이버 카페 윤시원 채널에 들어오시면은 직접 사연을 제보하시는 곳이 있고요. 밑에 하단에 메일로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읽어주기 위한 사연이라면은 읽어주세요라고 적어주시고 라이브로 제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면 라이브로 이렇게 제보해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